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스토 대표 강경원입니다. 블록체인 쪽에서 웹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고요.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해서 외국의 컨센시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들으면, 블록체인 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알만한 그런 솔루션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개발 실력을 많이 키워서 그런 한국의 컨센시스 같은 회사가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이며, 현재는 지금 투자 관련 웹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이코라는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투자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다이코는 기존의 ICO들이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ICO를 진행을 하면 이게 법적으로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투자한 모금된 펀드를 업체 측에서 그냥 무책임하게 사용을 한다던가 개발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이코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한꺼번에 그 업체 쪽에 제공이 되는 게 아니고 컨트랙트에 일정 기간 묶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펀드들은 조금씩 지급이 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그거를 제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크게 문제가 있는 경우는 심한 경우는 리펀드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ICO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투자가 건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게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술인데, 저희는 그것을 웹 플랫폼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모델은 ICO와 다이코를 웹상에서 완전 자동화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개발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플랫폼이 정부에서 ICO 규제를 어느 정도 푼다던가, 그러니까 정확한 규제안이 나오기 전에는 직접적으로 출시가 어려워지는 그런 플랫폼이라서 그거에 대한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 다른 업체들이나 저희 어드바이저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과 상의를 할 때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그 변호사로 계시는 어드바이저분과 그 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게 됐었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 헌법 소원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는가. 현재 이렇게 정부에서 처음에 규제안을 마련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법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던 부분들은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치주의가 일단 위배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상 과잉 금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ICO와 관련된 업체들을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과학기술자로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를 침해하였기 때문에 과학기술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입법 부조기에 의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절차가 저희도 사실 법적으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변호사분께서 많이 도와주셨지만 그렇게 복잡해 보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양식이나 서류 양식들을 다 준비를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 민원실에서 그걸 제출을 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우리가 미비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요청이 들어오고, 저희도 그렇게 한번 요청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오고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몇 개월, 3, 4개월 정도가 지나면 한번 1차적으로 심사가 나서 이게 제대로 심사에 들어간다 이런 게 발표가 되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심각한 결격 사유나 이런 게 있으면 쉽게 각하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발표가 나면은 그때부터 제대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짧으면 한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2년 막 이렇게 지나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다른 뭐 협회나 다른 업체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신청을 할까, 그 청구인을 좀 더 모아서 할까,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뭐 이게 정치적으로 움직여서 이게 받아들여지는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이런 것보다 제기를 하는 거에 의의를 가지고, 뭐 저희는 개발을 열심히 해서 개발만 하고 이건 그냥 의미를 두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인용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청구인이 많아지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제기를 하는 것 자체에 이건 의의가 큰 사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개발하는 그런 일정에 너무 지장을 받지 않게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외신 쪽에서 정말 많이 노출이 돼서 저희도 외국 쪽의 업체들에서 연락이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내의 정부나 이런 데 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해외 투자업체 이런 데서도 연락이 와서 이게 뭐 마케팅 같은 거 정말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뭐 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려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분에게서도 연락이 와서 되게 잘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게 정말 많이 인지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의 규제안이 저희 같은 업체에서 제일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금지를 하더라도, 금지 정말, 그러니까 세계 각국이 지금 규제안이 많이 마련이 돼 있는데 그중에 꽤 부정적인 그런 정도의 규제를 예를 들어서 그런 비슷한 정도의 규제가 일어나고 많이 금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해줘야 된다는 게 명확히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가 않으면은 지금은 뭐 무조건 안 된다고 막아놨으니까 그러면 사업을 뭐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빨리 나오는 게 일단 무조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까지 안 되고 이게 명확하게 밝혀주는 그런 게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이 없는 데다가 사실 나라에서 좀 큰 권한을 주고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무조건 모든 형태의 ICO를 무조건 금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ICO라는 게 사실 토큰 거래가 되는 걸 어디까지 ICO로 볼 수 있을지 이게 굉장히 모호한 부분인데, 뭐 무조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의 그런 것들도 금지가 되게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하면 걸리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던가 뭐 블록체인 사실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를 예측을 해보려고 많이 생각도 하고 얘기도 해보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부에서 규제안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워낙 큰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많이 좌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안이 좀 많이 금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더라도 규제안이 빨리 나온다면 그래도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처럼 계속 늦어진다면 좀 시장 상황이 계속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암호화폐 쪽이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진 이런 상황도 시작이 우리나라의 그 규제도 큰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프레스토 강경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